마케팅 관리 25강부터 26강까지는 챕터 11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그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촉진 믹스의 구성 요소와 각 구성 요소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촉진 믹스를 결정하기 위한 요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촉진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호작용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호적인 소통 과정이다. 상호작용적이다는 것이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의 수용을 축전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제품과 서비스 아이디어의 수용, 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잠재 고객과 기존 고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 소통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촉진이라고 프로모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촉진이라 그러면 마케팅에서 촉진이라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다. 정보 전달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촉진 믹스는 촉진 활동을 위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또는 통제 가능한 요소를 촉진 믹스라고 하는데 즉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광고, 판매 촉진, 홍보, 인적 판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촉진 믹스라고 합니다. 마케팅 믹스에도 제품과 유통 촉진이 있죠. 그 중에 촉진에는 광고, 판매 촉진, 홍보, 인적 판매 이 네 가지가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이 촉진은 단기적인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한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의 태도,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키는 거, 또 태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도 있겠고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서 촉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촉진이란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즉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소비자와 고객과 기업이 상호적인 정보 전달,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거나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또 브랜드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실행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해서 새롭고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거, SNS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많이 이용되고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되고요. 이메일이나 뭐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촉진의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다소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목적이란 것은 대체적으로 인지도 제고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구매를 설득하는 것이 기업에서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의도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이죠. 서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주로 송신자는 기업이 되겠고 수신자는 소비자가 될 수도 되겠습니다. 서로 동기부여가 되고 참여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송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에서 기업이나 고객, 소비자 어느 한쪽에서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송신자, 기업이 광고를 보냈을 때 판매 촉진 인물이나 광고를 보냈을 때 소비자가 그거를 거부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은 상징적이다. 서로 송신자와 수신자, 즉 기업과 고객이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으로 이루어진다. 즉 언어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몸짓, 문자, 그림 등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당사들이 동시에 이해하는 상징을 이용한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은 특정 유명 젊은 탤런트를 아주 인기 있는 K-팝 스타를 광고 모델을 정했다 했을 때 이 광고 모델을 봤을 때
그 타겟 고객, 소비자들이 그 광고 모델을 통해서 어떤 그 의미를,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잘하는 광고 모델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거나 어떤 그 특징이 없는 그런 광고 모델을 썼을 때는 서로 공통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 빨간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뭐 정열적이다, 그런 열정적이다, 뜨겁다, 뭐 이런 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이 되겠죠. 그런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징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 영어밖에 모르는데 한글로 광고를 한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의 그 의의와 역할, 무엇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가? 제품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한다. 기업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제품 서비스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다 마찬가지겠죠. 올바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서 소비자가 자신의 맞는 욕구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고, 궁극적으로는 구매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겠죠. 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다소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광고비, 비싼 광고 모델을 써도 또 비싼 광고비를 제작비를 들여서 광고를 찍었을 경우 그 광고비가 가격에 전이가 돼서 가격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그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을 감소를 억제하거나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촉진 활동은 보면은 요즘에 그 학생들의 그 교복을 보면은 그 교복에 비싼 케이팝 스타들이 젊은 그 스타들이 많이 이용되는데 얘네들에 들어가는 그 광고비와 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돼서 가격이 비싸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고 또 오히려 증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또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판매 생산량이 증가되겠죠. 그럼 규모 경제효과가 발생해서 또 판매 원가가 낮아서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촉진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항상 그 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걸 통해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되면 생산 원가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그 촉진비 이상으로 원가가 내려간다면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촉진이라는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의사소통이다 하는 것을 같은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 믹스는 크게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인적 판매 이 네 가지가 커뮤니케이션 믹스인데 이 믹스라는 것은 기업이 서로 조정 통합해서 어떤 효과를 목적을 달성해서 조정 통합하는 즉 통제할 수 있는 조정 통합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기업이 소비자와 상호소통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서는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인적 판매가 있다. 이런 네 개의 이 커뮤니케이션 믹스를 통해서 일관된 포지션을 구축하죠. 기업이나 상품의 이미지, 일관된 포지션을 구축하고 또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고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는 구매를 설득하는 데 이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퍼즐식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이 네 가지가 서로 잘 조정 통합돼서 일관된 이미지, 일관된 메시지, 일관된 설득, 일관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믹스라고 믹스를 촉진 믹스라, 커뮤니케이션 믹스 또는 촉진 믹스라고 합니다. 촉진 믹스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인적 매체, 비인적 매체로 나눠집니다. 앞서 설명한 촉진 믹스 네 가지 중에서 인적 판매, 즉 판매원에 의해서 판매원이 세일즈맨이죠. 세일즈맨이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적 매체라고 하고요.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이 세 가지는 비인적 매체다. 즉 광고는 대중매체 또는 포스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죠. 또 홍보도 뉴스나 TV나 신문 등 이런 뉴스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또 판매 촉진은 이벤트라든지 각종 경품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이런 비인적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매체, 즉 인적 판매, 세일즈맨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양방향, 쌍방향 또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쌍방향이 되고 이 쌍방향을 통해서 그 메시지의 그 상황에 따른 메시지 조절, 의사소통의 어떤 기법, 여러 가지 그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비인적 매체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죠. TV나 신문, 라디오 같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의사소통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근데 최근에는 그 비인적 매체 중에 인터넷을 통한 그 의사소통 있죠. 커뮤니케이션, 촉진 있죠. 이런 인터넷을 통한 촉진, 의사소통은 1대1 의사소통, 즉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래에는 인적 판매에 의해서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반면에 최근에 와서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그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커뮤니케이션, 촉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촉진 믹스는 기업이 고객과 의사소통하는 수단, 즉 촉진 믹스는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인적 판매 이런 것들이 네 가지 촉진 믹스인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케팅,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즉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라고 하고 IMC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제복, 그 유니폼 같은 것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자동차의 어떤 색상이라든지 거기에 로고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또 각종 편지지라든지 문방구 용품, 서류 이런 데서도 어떤 로고라든지 그런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빌딩도 가능합니다. 색상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수단 그런 것 통해서 기업에 또는 상품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이 매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무엇이든지 다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촉진 믹스 이 네 가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수단, 매체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나 상품의 이미지, 포지션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진 믹스 첫 번째 광고를 들어봅시다. 광고는 광고주, 스폰서라고 그러죠. 광고 매체비를 내는, 돈을 지불하는 광고주. 예를 들면 특정 텔레비전 방송 드라마 앞뒤에 광고를 하게 되죠. 그럼 광고할 때 어떤 회사 상품을 광고하게 되는데 그 상품과 그 회사의 그 광고비를 그 텔레비전 회사나 신문 회사의 그 매체비 광고비를 지불하는 그 기업을 우리가 광고주라고 합니다. 스폰서라고 하죠. 광고주를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특정 제품을 광고한다면 그 제품의 메이커, 생산자 또는 그 기업이 광고주가 되겠죠. 그래서 명확히 광고주가 드러나 있다 알 수가 있고 또 광고를 통해서 극적인 표현 효과를 특히 텔레비전 경우에는 극적인 표현 효과를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어떤 이미지나 어떤 포지션 이런 것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텔레비전, 라디오, TV, 신문, 잡지 뭐 이런 것들을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4대 매체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광범위한 잠재 고객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대중매체를 주로 물론 포스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전광판 이용하기도 하고요. 빌보드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광고는 대중매체, 즉 4대 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이렇게 4대 매체라고 하는데요.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광범위한 잠재 고객에게 광범위하게 사실 메시지 깊이는 없죠. 광범위하게 잠재 고객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텔레비전 광고를 하게 되면 그 광고를 보는 메시지는 광고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시청자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죠. 또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일방형이다. 이것이 특징이고요. 홍보의 경우에는 광고와 같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정보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기사나 뉴스 형식으로 제3자가 즉 기자가 어떤 뉴스거리로 뉴스 형태로 전달하기 때문에 기사 형태 또는 뉴스 형태로 전달하기 때문에 기업이 메시지 내용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성이 그 대신 굉장히 높죠. 광고에 비해서 홍보는 신뢰성이 높습니다. 왜? 제3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근데 광고는 기업이 직접 자신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결정하고 전달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객관성, 즉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신뢰성이 좀 낮은 것이 단점이고요. 홍보는 그 매체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쓰긴 하지만 그 홍보비라는 것은 그 광고처럼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게재하는 대신에 광고비를 지불하는 그런 매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만 여기서 무료라는 것은 매체비를 내지 않는다. 즉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에 신문사의 매체 기사나 뉴스 형식으로 그 내용을 실어주는 대신에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고 홍보의 공통점은 광범위한 어필, 광범위한 메시지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그 대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판매 촉진은 상품에 대한 신속한 관심을 끌어내고 즉각적인 구매를 자극한다. 이게 특징이죠. 단기적으로 하는 사용한 유인책, 경품이나 컨테스트, 뭐 할인 판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품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과 즉각적인 구매, 그리고 단기적인 유인책. 왜 단기적이에요?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하게 되면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에 저하를 가져옵니다. 경품 행사를 자주 하고 바겐세일을 너무 자주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판매를 할 때는 이런 촉진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판매 촉진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미지를 저한다. 만약에 판매 촉진을 하는 경우에는 하는 이유를 정당한 이유,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또 짧은 기간 보통 2주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을 통해서 즉각적인 판매, 재고를 우리가 소진시킬 때 일정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가 할인 판매를 하거나 1+1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인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단기간에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판매 촉진입니다. 이 판매 촉진의 이 대상별 촉진이 아니라 대상별 판매 촉진은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판매 촉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촉진이 있고요. 중간상을 대상으로 한 판매 촉진, 구성원, 자체 기업의 세일즈맨이죠.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판매 촉진이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대상으로 한 판매 촉진에는 가격 할인 바겐세일이 있고요. 경품,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하나 더 주는 거죠. 뭐 커피를 사면 거기에 컵을 준다든지 양주를 사면 뭐 라이터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경품이라고 하고요. 할인 쿠폰이 있죠. 스탬프 10장 모으면 스탬프를 찍으면 하나 무료로 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샘플이 있고요. 환불 있고요. 환불을 리베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리베이트 이런 제품이 불량이 났을 때 환불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환불이라는 것을 리베이트라는 의미인데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죠. 일정 기간 후에 예를 들어 10만 원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 구매 후에 어떤 구매 확인하는 그런 것을 보냈을 때 뭐 그 업소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 될 수 있고 이렇게 증명서를 보냈을 때 구매 증명서를 구매했다는 증거를 보내면 일정 기간 후에 만 원을 계좌에 입금을 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보상 판매액 있죠. 사용하던 제품을 가져오면 그 일정 금액을 쳐줘서 깎아주는 이런 것들을 보상 판매, 컨테스트 뭐 여러 가지 브랜드 네임 컨테스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소비자로 하여금 어떤 제안을 하게 해서 당첨이 되면 상품을 경품을 주는 뭐 이런 행사들을 대소비자를 위한 판매 촉진, 즉 단기적인 어떤 유인책을 단기적인 구매나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중간상,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대해서 자사의 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판매 밀어주도록 푸시해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콘테스트 있죠. 세일즈 매출 콘테스트, 매출액이 많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또는 1등 하는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거, 또 인센티브 제도,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죠. 판매 실적이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뭐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거,
수량 할인,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양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할인을 폭을 넓혀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판매 셀러스 헬프라고 있어요. 그래서 간판이나 어떤 취급에 대한 그 전기료를 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스크림 뭐 냉장고를 두게 되면 냉장고 전기료를 또는 냉장고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 무료 상품은 신제품이 나왔을 때 무료로 상품을 주고 팔아서 갖도록 하는 것이죠. 술 제품이 나오면 몇 박스를 무료로 주고 그 제품을 팔아서 그냥 갖는 이런 것들을 중간상에 대한 판매 촉진에 해당되고요. 내부 구성원이 있죠. 세일즈맨, 그 우리 자체 판매 사원들에 대한 판매를 동력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육도 실시하고 인센티브 주고 컨테스트 하고요. 또 판매 실적에서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매 촉진 수단들은 단기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한다. 그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경우, 실행하는 경우 이미지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촉진 믹스의 네 번째 인적 판매는 사람이 세일즈맨이 소비자와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죠. 소비자와 고객과 세일즈맨과 커스터머, 컨슈머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대면하면서 의사소통하고 또 소비자의 어떤 이해 수준 또는 소비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를 융통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텔레비전 광고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항상 상황과 관계없이 똑같이 전달하지만 이 인적 판매는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의 양이라든지 강도라든지 표현 방식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나머지 광고, 홍보, 판매 촉진에 비해서 구매에 대한 확신과 설득력을 주는 데는 가장 강력하다. 또 최종적으로 판매를 종결하고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사후 관리를 하는데 인적 판매가 활용된다 하는 것이고요. 인적 판매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인사 관리, 즉 채용, 교육, 배치, 승진, 평가, 보상 제도, 즉 인사관리, 인적 자원관리, 인사관리에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과 같이 촉진 믹스에 대해서 각 믹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